열어보겠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 실온에, 지금 겨울이라 추워서 베란다에 놔둔 거거든요. 와, 냄새 제대로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종오빠! 잠깐 와줘. 우선 쿠팡에서 제주 무를 주문을 해서 10kg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뒤에 도착을 했고요. 요거를 일단 4일 동안 절여줄 겁니다. 이거는 물은 따로 넣지 않고 물을 통째로 소금밭에 굴려가지고 절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0.5kg 정도 소금만 필요하긴 한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절여질까 좀 의아해서 2.5kg 정도 되는 걸 다 절이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0.5kg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지난 뒤 모습인데 이렇게 물을 넣지 않았는데도 물이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도 김치 만들 때 활용을 할 거라서 버리지는 않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틀 동안 추가로 절여줄 건데 이때는 통에 이렇게 소분을 해서 다시 절여줄 거예요. 무 겉면에다가 소금을 잘 묻혀가지고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 하나, 그러니까 대여섯 개 기준으로 소금 한 컵, 종이컵 한 컵 분량을 절이는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남은 물, 이 무에서 나온 물들도 이렇게 같이 넣어줄 거예요. 아까우니까 다 넣어줘요. 간이 조금 쓸 수는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생수 더 부어서 간을 맞춰주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금을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3일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절여진 무를 한번 볼 거예요. 보시면 무가 쪼글쪼글해졌죠. 이렇게 무가 쪼글쪼글하다라는 거는 무가 그만큼 아삭아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절여졌다고 보면 되고, 이제 동치미에 들어갈 속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 10kg 기준으로 배 1개 반 정도 넣어줬고 뭐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는 뭐 통째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껍질 까서 슬라이스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왠지 느낌상 저는 슬라이스를 해서 넣는 게 좀 더 맛이 잘 배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줬고요. 좀 얇게 편썰기 해주시면 돼요. 무 1개 반 분량을 딱 깎아줬고요. 이제 배껍질 버리고 마늘도 또 편마늘로 슬라이스를 해줄 거예요. 무 10kg 기준으로 마늘 2줌 정도 넣어줬고요. 양쪽 꼭다리 따주고 그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질을 해줄 건데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허리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살짝 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사실 뭐 다다 액선이라서 저는 좀 넉넉하게 넣어줬는데 한 줌 정도만 넣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동치미를 시원하게 해줄 건청각을 바락바락 씻어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물이 나오면 안 되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거의 10번 이상 아주 바락바락 씻어줘야 하는데 찬물에 씻어줘야 돼서 손이 많이 시립습니다. 한 10번 이상 반복을 하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와서 건청각이 준비가 되는 거고 다음에 배부자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2통으로 나눠서 담글 거기 때문에 2개 준비했고 여기다가 저희 손질한 재료들 나눠서 넣어줄 겁니다. 건청각도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채 썬 마늘도 나눠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슬라이스한 생강도 넣어줄 건데 저는 이 편생강을 냉동
많아서 따로 손질하는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씻어서 같이 넣어줬어요. 배부자기 하나에 청양고추 2개 썰지 않고 통째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임무 가져와서 이제 동치미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우선 깐쪽파를 넣어서 맛을 좀 더 깊게 우러나게 할 거예요. 제가 깐쪽파를 넣고도 만들어보고 안 넣고도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쪽파를 넣는 게 훨씬 동치미 맛이 좋아서 꼭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수를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부으시면서 한번 간을 보셔가지고 짭짤하다 싶은데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김치는 좀 장기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짭짤하게 간을 세게 해두셔야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간을 맞춰주시고 나중에 드시기 전에 물을 좀 더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더 짭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슬라이스한 배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슬라이스한 배들이 그 동치미에 있는 지금 짠기들도 다 먹어줄 거예요. 동치미 완성입니다. 이렇게 실온에 7일 동안 보관하다가 기포가 빠글빠글 올라오면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거든요. 남은 한 개도 똑같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 실온에 지금 겨울이라 추워서 베란다에 놔둔 거거든요. 와, 냄새 제대로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기포가 올라오면은 냉장 보관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완전 시큼하게 잘 익어가지고 냄새가 좋네요. 먹으면 안 돼? 먹어. 먹으면 돼? 먹어봐. 짜다. 맛있어. 맛있어. 그 전에 만든 거보다 훨씬 맛있다. 어때? 무슨 맛이야? 짜. 미쳤지? 야, 다시 완전 주는 거야. 다시 먹어봐. 어떤지 다시 잘 먹어봐. 짜. 아이씨. 아니, 짠데. 짠 거는 당일에 왜 그거 물 넣어가지고 먹으면 돼. 그거 말고 맛은 어때? 약간 시원한 맛이 나잖아. 좀 더 시원하고 전에 거는 살짝 단맛이 좀 많이 났는데 요건 좀 실제 식당에서 먹는 냉면 맛. 그런 맛? 나지. 좀 더 그죠? 이거 먹으니까 그전 거가 좀 많이 달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 전에 거 양파 막 갈아서 만들고. 맛있어. 이제 이거는 짜다고 이걸로 남편이 했지만 동치미 국수 먹으면 되겠다. 드시기 바로 전에 그 물이랑 뭐 기호에 따라 조금 달게 드시는 경우에는 매실청 1스푼 그리고 좀 청량하고 새콤한 맛 원한다면 식초까지 살짝 해가지고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짜게 담가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팔짱 끼고 서 있는데 좀 짜게 담가야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제 동치미 국수 레시피로 한번 만나요. 뭐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안녕.